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2부입니다. 원래 아침에 매일경제 시간이지만요. 오늘은 태풍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어제 있었던 고위당정청 결정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영업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추석 전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국민 먼저 도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선별지급, 차등지급 방침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예의가 좀 있었죠. 59년 만에 4차 추경입니다. 4차 추경 규모는요. 7조 원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적자 국채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전공의 오늘 진료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진료 복귀를 하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그리고 의대생은 국시 거부 지속. 의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걸 계속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단체 행동 유보 후에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진료 복귀가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의대 옆 만장일치로 국시 재접수 불응한다.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오늘 오후에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복귀 시점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전공의들 복귀 미뤄지면서 파업 여진이 지속될 듯하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추석 귀성보다 집에 계세요. 어제 정부에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부 이동 자제 공고했다. 5월 그리고 8월 연휴 때 코로나가 급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국의 준 2단계 조치, 온라인 성묘, 그다음에 벌초 대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사진이 부산 해운대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미 태풍 피해가 한 번 있었죠. 이렇게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겨우 나무 판자로 간신히 막아뒀죠. 그리고 이 사진은 막지도 못했습니다. 복구도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오늘 태풍 다시 부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정도면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사 보겠습니다. 하이선 오늘 오전 부산 근접한다. 최대 400mm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강한 바람까지 동반한 태풍 피해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매일경제가 뉴스 특보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10호 태풍 하이선 길목에 위치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우리 MBN 기자들이 좀 나가 있는데 그 기자들 전장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장생포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오전 10시쯤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현장에 박자은 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울산 장생포항은 태풍이 올 때마다 항상 정면으로 들이닥치는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고 밤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파도 수위도 매섭게 올라오면서 바닷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울산대교도 통제가 됐고요. 어젯밤 24명이 사전 대피하고 둔지 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은 통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최고 순간 풍속은 118km이고 장생포항의 강수량은 어제 밤만 해도 30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한 시간은 오전. 네, 지금 박정 기자가 울산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모습 보셨죠? 지금요, 잠시 연결이 끊어졌는데요. 지금 그만큼 바람이 굉장히 거세고요. 해안 지역에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박정 기자가 간신히 겨우 지금 현장 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중간에 좀 연결상이 고르지 않습니다.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요, 지금 과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울산 위쪽인 포항, 구룡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비바람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박규현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박 기자, 현장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곳 포항 구룡포항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이 든 상황이고 빗줄기도 강해지면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네, 포항은 오전 10시쯤 태풍의 중심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또다시 태풍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94km를 기록했고 구룡포항의 경우 밤사이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앞으로도 7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항구와 해안가 등 침수 우려 지역에는 양수기와 펌프 시설을 설치하고 취약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도 건물에 테이프를 붙이고 천막을 설치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포항 북구 상원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가 일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구룡포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지금 울산 현장의 모습 그리고 그 위쪽인 포항의 모습 연속해서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 9시 정도면요. 부산에 가장 근접합니다. 태풍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울산, 포항까지 가는데 벌써 좀 울산은요. 바람이 심상치 않은 상황 지금 바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기사 좀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태풍 하이선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상도에 400mm 폭우. 지금 엄청난 비를 갖고 있는 태풍이거든요. 바람은요. 초속 40m 이상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부산 부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8분 좀 지납니다. 한 50여 분 뒤면요.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됩니다. 초속 40m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고요. 동해를 타고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출근 시간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지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7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아직 안 됐죠, 9시가. 지금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동쪽 70km 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오늘 저녁, 밤입니다. 오후 9시면요. 북한 청진 남남서쪽 110km. 그럼 이 정도면은 우리 쪽, 이쪽 남한 지역은 어느 정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로가 거의 직선 경로로 동해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좀 궁금한 것부터 이 순서대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태풍의 이동 경로가요. 당초에 예상되기로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좀 알려졌는데 지금 보면은요. 관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해 해상을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동해로 치우친 모습인데 이동 경로가 좀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서쪽에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다소 강해져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변경됐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우리나라 통영 부근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나가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토요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고 부산 동쪽 바다를 지나 동해상을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예상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변경되며 거의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동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데 지금 예상 이동 경로가 보시면요 거의 직선이거든요. 근데 사실 태풍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고 많은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태풍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금과 같이 북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지난 바비, 지난 마이사, 이번 태풍 하이선까지 이렇게 북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태풍이 이동하게 된 원인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 두 그 기단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북진하는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지금 두 기단 사이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건요. 앞으로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태풍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요? 몇 시쯤 됩니까? 그 시간은요. 네, 태풍이 가장 근접해 나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의할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요. 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경남은 오늘 저녁, 전라도는 오늘 오후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경북은 오늘 밤까지, 가장 늦게까지 영향을 받을 강원 영동은 예. 내일 새벽까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이 강원도 해안 지역 아닙니까? 그 해안 지역이 완전히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봐야 됩니까? 내일 새벽 3시 전후면은 완전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 해안 지역에 계시고 거기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는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태풍이 참 자주 왔습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좀 줄줄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는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단기간에 태풍이 연달아 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데요. 잇따라 발생한 태풍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건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번째입니다. 태풍 같은 경우 만들어져 이동하는 때의 기압 배치나 여러 기상 조건에 따라 이동 경로와 함께 강도가 매우 크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할 그 태풍의 이동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느낌이 맞는 거네요.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지금 태풍이 오는 그 사이사이 간격이요. 또 이 태풍들이 오긴 오는데 이 만들어진 태풍들을 보면은요. 바람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올해가 특히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년과 비교해 특이할 정도로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 육지와 다르게 바다의 온도가 8월이 아닌 9월에 더 높기 때문에 초가을에 만들어지는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 바다의 온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그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풍 하이선 얘기하면서 당초 예상되기로는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그대로 관통해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고 옆에 바다로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땅으로 상륙을 하는 태풍과 바다에서 지나가는 태풍 어떤 차이점을 보입니까? 아무래도 상륙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근접해 이동해 나가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되고요. 상륙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태풍의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태풍 자체의 세력은 좀 약해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그 대도시 지역을 근접해 이동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륙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도 예년에 보면 태풍이 꽤 많이 왔는데요. 앞으로 한반도에 다가올 태풍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 기상 예측 모델을 분석해 보면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이 모의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다만 10월 초까지 한개 내외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 나가며 예.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초가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갔지만 11호 태풍 뭐 생긴다면 노을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 초까지는 태풍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태풍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당시의 기압 배치나 여러 기상 조건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태풍. 자, 오늘 강영호 기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태풍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면은 부산에 가장 가까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10시 정도에는 울산, 그리고 포항, 그리고 강원도를 따라서 해안을 통해서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대비하고 계신데 강영호 기자, 지금 태풍이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태풍이 왔을 때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면 이 창문이 깨지는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많이들 아시고 있는 게 이 창문이 깨지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신문을 붙이는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창문과 창문 틀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틈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바람이 부는 과정에서 이 창문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창문 틀 사이에 뭐 나무로 만든 부목을 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유곽 같은 걸 통해서 틈을 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창유리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창틀 사이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없도록 덜거덕거리지 않도록 뭔가를 끼워 놓아야 된다.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태풍들을 보면요.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기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외출을 하시면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차량을 혹시나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차량은 당연히 빠른 속도보다는 서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저지대 같은 경우에 지나가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는 되도록 피하시고 뭐 지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피해서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좀 잠시 봤는데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창문 관련된 화면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유리에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거.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만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요. 여기 보시면 창틀을 단단히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 태풍이요. 동해안 해안변 따라서 지금 뭐 거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0km 아니면 100km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태풍이 바다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은요 해안가에 미칩니다. 지금 동해 쪽에 특히 계신 분들은요 지금 혹시라도 창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하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선 다른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그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스밸브 차단 일단 이렇게 해두면 좋죠. 왜냐하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차단해 주는 사고에 대비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차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외출을 가능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침수 우려 지하 주차장, 모래 주머니 등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최근에 태풍이 왔을 때 일부 지역에서 이 지하도로 등에 물이 많이 찼죠. 그래서 큰 찬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가능한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지붕, 간판 등 미리미리 고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배수구 등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막힌 곳, 지금이라도 막힌 곳, 이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물이 빠지지 못하면 이게 다 침수가 됩니다. 자, 이런 곳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당장은요, 창문, 아주 좀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제10호 태풍 타이성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얘기는요,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